오늘의 결정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이창용 총재의 발언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일단 오늘 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대로였는데 브리핑의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이제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한 배경을 이제 밝혔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다. 예.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장세가 조금 둔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국내 경제는 수출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당초 예상을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소폭 높아져서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예상됐던 이야기에서 큰 폭으로 벗어나지는 않은 정도의 그렇죠. 분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앞서 전망을 했던 것도 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또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말씀하신 물가 때문인데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3%대를 기록을 한 게 14개월 만입니다. 그랬죠.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하느니 이번에 굳이 무리한 금리 인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의 주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시장의 전망 그리고 그게 현실화된 한은의 결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 결정의 배경에는 물가보다는 경기를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경기 상황 어떤지도 좀 짚어보죠. 녹록지 않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경제 체력을 얘기할 때 이제 수출과 중국 두 가지 키워드를 꼽지 않겠습니까? 우선 수출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계속되는 수출 부진의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간신히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한 상황이고요. 3월 경상수지도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배당으로 그나마 힘겹게 석 달 연속 적자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통관 기준 무역 수지는 지난달까지 여전히 14개월째 적자고요. 여기에 예상보다 더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효과, 리오프닝 효과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거는 이창용 총재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결국은 그런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한국은행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 낮아졌어요. 네, 이번에 좀 낮아졌죠.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특히 국내 민간 소비의 위축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나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 모두 한국이 올해 1.5% 성장할 것이라면서 기존 전망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으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을 덜 주도록 금리를 유지했다는 게 이번에 자연스러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하는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과 관련된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진화된 듯 보이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이렇게 취약한 고리에서 예상치 못한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네, 좀 반대쪽의 이야기를 해보죠.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그래도 소수 의견이 좀 있었기는 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져 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몇 달째 유지되는 중이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지금 기준금리 격차 1.75%포인트까지 벌어져서 역대 최대죠.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다, 동결할 거다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될 거라는 부담 역시 다소 덜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장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나온 질문이었는데 최종금리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한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혹은 지금이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왔는데 내용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럼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된 건가? 이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죠. 예. 증권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지난 2월로 종료됐다고 본다. 뭐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다. 이런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기존 입장대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리고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최종금리를 3.5%로 제시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소비자 물가 둔화, 이 수치입니다. 둔화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둔화율이 상당히 조금 그거보단 더디기 때문에 이거를 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연준이 정말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는 것인지 이 불확실성이 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미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되는지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 종료를 섣불리 공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신중한 태도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사실 불확실성의 지속이기도 하죠. 결국은 앞으로 금통위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